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5년 3월인데 HPSP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HPSP 이름도 신기하고 3월 28일 기준으로 27,800원, 시총은 2조 3천억, 주식수는 8,300만 주고 외국인은 19%를 가지고 있는 배당도 있고 동일업종 PER은 84배. 요게 상장한 지가 22년도에 상장을 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꼬꾸라진, 그래도 상장 때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뭐 하는 회사인지 이제 IR 자료, 예전 이 회사에서 이제 나왔던 IR 자료부터 보고 쭉 같이 이제 전자공시까지 같이 성장 스토리를 보면 15년 기술 처음에 나와서 그 풍선 마이크로텍 미국 지사 설립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됐거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얘들이 말하는 물건이 어닐링 공정이라고 하는 반도체에서 쓰는 이렇게 웨이프 만드는 게 월덱스 아니야. 그리고 산화시키고 빛을 쬐고 거기서 깎아내고 또 확산시키고 이걸 여러 개 반복해서 이제 층층층층을 만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표면이 반도체 표면 웨이프 표면 결함을 정기적으로 비활성화시키는 공정 어렵잖아요. 그러네. 또 이게 기계인데 얘들이 만드는 기계인데 고압수소 또 재미나한테 또 물어봤지. 어닐링 요거 작업하는 거 좀 간단하게 보게 해줘 하면서 했더만 그 SK 하이닉스 유스룸에 이렇게 있네. 이온을 주입하면 계면에 피부 표면에 데미지를 입는 웨이퍼가 상처를 아물도록 온도 변화를 주는 공정이 어닐링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표면을 좀 매끄럽게 상처가 안 물도록 도와 변화를 주는. 그러니까 얘들은 거의 머리카락에 수십이 아니고 엄청난 가늘잖아, 맞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거기에서 미세하게 스크래치는 엄청나게 큰 분량으로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 어닐링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얘들은 장점이 뭐냐면은 저온에서 실리콘은 고온에서도 데미지를 덜 입는데 얘들은 이렇게 깎고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전기통하고 금속 메탈을 주입시킬 때 반도체 안에 금속도 있을 거 아니야. 너무 큰 온도, 쉽게 말해서 한 1000도. 기존에는 기존 방식은 찾아보면 잠깐만, 기존에 얘들이 하던 거 말고 일반적으로 하던 방식에서는 어떤 그거였냐면은 기존 어닐링 장식에서는 고온 어닐링이라고 600도에서 1100도, 그러니까 금속 이 메탈이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불량률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하기 때문에 16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미세 공정이니까.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저온 한 450도, 500도 이 온도에서 작업을 하니까 선선한데 일하면은 작업 효율도 올라가잖아요. 더운 데서 일하면은 막 진 빠지고 하니까 불량도 많이 나고. 이거는 적당한 온도에서 조지니까 이 얘들이 그러면 얘들만 이런 거 있냐? 그럼 얘들만 이런 거 있으니까 이 기계가 공급된, 그러니까 세계 인류 상품으로 등재된 거지. 세계 인류 상품으로 등재가 돼 버렸다. 그러니까 얘들의 마진이 한 50, 이렇게 원가가 한 38%밖에 안 돼. 판관비하고. 그래 영업이익률이 50% 나오는 게라니. 야, 그래서 요 수소와 중수소를 그거 하면 요 메탈 게이트, 요 실리콘은 온도를 잘 견디는데 그 위에 층막 하이 K 뭐 고압 수소 하여튼 막 이런 것들을 좀 계명그램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을 글로벌 독점적 원천 기술 보유. 원천 기술이 중요한 거지. 요렇게 지니시스라고 한다. 여기 있네. 16나노 이하 적용 불가인데 얘들 거는 수소를 가지고 고압으로 때려버려 가지고 그리고 수소를 또 쓰니까 고압으로 쓰는, 그러니까 압에도 잘 견뎌야 되고 온도도 잡아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수소는 폭발성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수소를 공장 만들면은 왜 되노? 안전장치 이런 것들도 많이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회사들이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독점이 얼마나 무섭노, 어제 독점은 가격을
아무 데서나 얘들 것밖에 쓸 수 없는 게라. 왜? 미세 공정 들어가면 얘들 기계를 다 써야 되니까. 글로벌 고객 뭐다 쓰는 거지. 옛날에는 이제 메모리 D램까지도 이제 하려고 하는 파운드리 공정별 비중 파란색이 10나노인데 10나노 미만이 자꾸 늘어나잖아. 맞지? 왜? 이게 크면 클수록 부피가 커지는데 작으면 작아질수록 조그만하게 만들어진다니까. 이 정도 예전에는 이 정도 크기의 반도체였다면 지금은 요만한 크기로 같은 성능을 내고 나중에는 요만하게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레퍼런스도 계속 확대되고 메모리 반도체는 22년부터 고객사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올라가고 기존 고객사는 기존 고객대로 올라가고 그래 특히 얘들은 TSMC 그 무슨 메모리 반도체 말고 랜드 뭐고 그거 CPU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TSMC에 이제 납품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니까 또 올라가는 거지. 처음에 17년도 세계 인류 상품 선정되면서 쫙 독점적으로 넘어가는 기라. 야, 이런 거. 총인원 이게 22년도 자료거든. 22년도에 총인원 70명의 20% 정도가 이제 연구소 딱 있고 뭐 지적재산권도 있고 해서 30건의 지적재산권 있고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떤 회사하고 그거 소송이 붙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소송 붙어서 소송을 이겼대. 소송이 굉장히 좋은 결과. 유형근 테크 팀장, 요거 정민성 리서치 삼성증권에서 나온 건데 언제 거고 24년 11월에 소송이 걸려서 독점 구도의 훼손 가능성이 있었는데 특허 무효 심판 승소 3건이 승소로 나오면서 최적의 결과물을 대서 기존에는 26년 정도에는 고압 수소 어닐링 시장 내에 이 HPSP가 점유율이 80%를 예상했는데 이제 소송됐으니까 95%를 상향한다. 독점이지 95%니까 95%는 그냥 다 한다고 봐야지 맞지? 그래서 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압 수소 같은 경우는 100% 수소와 고압이라는 위험과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검증 절차도 까다롭고 잘못 핸들링했다가 웨이퍼가 크게 손상될 실리콘 아까 전에 공정 뭐고 여기 있잖아 공정 이 공정을 다 거쳐가 잘 왔는데 여기서 잘못 삐끗했뿐만 불량 나뿐만 이 공정 다 뭐고 도로모가이가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운 기라 뭐 말인지 알겠지? 그 실컷 만들어 잘못했다가 고압도 100%또 고쳐 쓰기도 어렵고 맞고 지우개로 지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전공정 끝단에서 전공정 중에서도 끝단에서 주로 활용되는 만큼 웨이퍼의 손상은 고객에게 큰 원가 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고압을 버틸 수 있는 챔버 기술력 그리고 입증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봐라 반도체는 또 신뢰가 바탕이 되고 한번 라인 깔면은 웬만하면 안 바꾼다고. 왜? 그거 신뢰를 어떻게 아까 여기처럼 특히 우리 신기술 나왔다 써도 하면서 그럼 써줄까 이럴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니까. 얘들은 한번 해버리면 만들어서 냈는데 그게 몇 년 뒤에 고장나고 이랬구만. 신뢰도가 삼성 램 못 쓰겠다 신뢰도가 시장에서 완전히 박살난다니까.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불량 없는 거를 그냥 쓸 수밖에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경영진에서는 아무리 좋은 게 왔다 하더라도 그게 그래 될 수 있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큰 거지. 근데 얘들은 뚫어가지고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고압에서도 견뎌야 돼, 수소도 관리해야 돼, 막 이게 특수성도 있지, 기술력도 있어야 되지. 박살난 거지. 여러 가지 토끼를 다 잡은 거지. 그러니까 글로벌 독점 쭉 넘어가가. 그래서 요건 특허 소송도 이겼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5세대 DDR5 막 계속 전하다 보니까 그 차세대 기술을 통해서 R&D 그 올리려 그러면 더 미세하게 하려 그러면 온도 낮추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하고 파운더리는 원래 했었고 장비 투자가 원래 늘어나는 곳이 있다라면 TSMC는 항상 늘어났으니까 삼성보다 시총 더 크는 거니까. 자, 그리고 D램, 낸드, 로직 파운더리 뭐 이런 것들 쓰고 있다. 그리고 요 어디 거고 이수림 반도체
김진형 RA 24년 12월 PDF 자료 여길 보더라도 기존 고객사 확장 기존에는 8개 이상 소통했는데 고객사군을 다양해져 가지고 10나노를 양산하는 세컨드 티어 두 번째 2차 협력업체 파운더리 업체 중국 뭐 일본 파운더리 업체 중국 고객사는 3분기에도 조금 기여했고 4분기에도 기여 이게들은 기계를 공급하는 거니까 그리고 HPO 장비 뭐 이런 거 있고 캐파 R&D 주주한원은 요번에 했었고 자 그리고 주요 고객사 2나노 공정 확대 시 동사 장비 수주 기대감은 했을 때 회사에서는 기대감이 매우 크진 않음 2나노 공정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계가 많이 그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는 거지. 기존에도 벌써 이제 장비를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나노 전환한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장비로 라인 전환해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이나노 자체도 브릿지 형태고 1.4나노가 메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캐파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2나노를 기존 거 쓰고 1.4나노로 넘어가면은 또 얘들 기술 말고 또 다른 걸로 해야 되는가 막 그런 것들 이렇게 있다.